교재 숙제 안 한 사람 자세 없겠지 당연히. 자, 우리 내신 마스터부터 오답을 하고 갈게요. 짜잔. 132부터 141까지가 숙제였네요. 자, 132, 133 94 뭐야? 94 964 또 54 60 몇? 3 63 64 54 65 야 뭐야? 자 54부터 볼게요. 자 954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과 PQR을 쓰는데 P 차 집합 Q 합 집합 R은 P 차 집합 Q와 같다고 합니다. 다음 중 거짓 명제는 무엇입니까? 자 해봐. 이런 놈하고 R이라는 놈하고 합쳤더니 P 차 집합 Q가 됐대. 뭐가 뭐에 포함되는 거죠? R이 R이 P 차 집합 Q에 포함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딱 그려보면 P가 있어요, Q가 있어요. 그럼 R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지. P 차 집합 Q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야. 자 다음 중 거짓인 명제를 찾아야 돼. 그러면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 찾으면 되겠지. 자 답은 몇 번? 님? 2번. 네 2번. 왜 못 풀었죠? 저요? 저 뭐 이상한 P 교집합 Q가 R이랑 이러고 썼는데. 어머. 자, 그 다음 33페이지에 3번, 4번, 5번 세 문제 쭈루룩이죠? 자, 여러분 역시 절대부등식합들에게 너무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유치 3번 보자. 자, 양수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2y가 4일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의 무슨 값을 찾아라? 최소값을 찾아라. 이거 다 편집 잘못됐어. 전혀요. 자, 봐봐. 지금 뭐가 일정해? 두 수에 합이 일정해. 합이 일정하면 우린 뭘 찾을 수 있지? 곱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지.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뭔데? 합이잖아. 그럼 어떻게 찾아? 얘도 합이고 얘도 합이야. 그러면 얘는 산술기하 평균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둘을 일단 곱해보는 거야. 이놈하고 이놈을 곱해보면 이거의 최소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차피 얘는 4로 고정이잖아. 자 그럼 요거 전개 한번 해볼까요? 시작. 1 y분의 2x x분의 2y 플러스 4. 그럼 얘는 5 더하기 y분의 x 2x 더하기 x분의 2y야. 어머 세상에. 여기가 이제 뭐가 일정한 거야? 곱이 일정한 거지?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5 더하기 2 루트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렇게.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새끼가 얼마니까? 4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가 9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얼마다? 4분의 9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A에서 B를 빼래요. A에서 B를 빼면 답은 얼마다? 굿. 964. A가 0보다 크네요. 양수고요. 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분의 4A의 최소값을 찾으래. 자, C의 꼬라지 봐봐 지금. 여기 일단 뭘 먼저 시도를 해보냐. 이 둘은 뭐가 일정해? 곱이 일정하지. 그럼 여기서 산술기하를 먼저 시도를 해봤을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 따로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둘을 산술기하를 먼저 쓰지 말고 일단 얘 둘만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통분 한번 해볼까? 얼마로 통분되니?
a로 통분하면 분자가 a제곱 더하기 1이 되죠. 오? 여기는 분모가 a제곱 더하기 1이었는데 분자에 a가 있었는데 그럼 이 둘은 뭐가 일정한 거야? 곱이 일정한 거죠?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4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이렇게 둘이 같고 이렇게 둘이 같으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4가 된다. 뭐야, 끝났잖아. 뭐야? 세상 간단한 거였죠? 통분만 할 수 있으면, 통분만 해놨으면 금방 풀리는 거였다. 자, 965입니다. 이거 익숙한데? 네. 그쵸? 익숙하죠? 프린트해서 한 거잖아, 이거 965번. 예. 해야 돼요? 너무 프린트를 그래? 안 갖고 와가지고. 해봅시다. 자, 모두 다 양수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8. 이때 ab 더하기 cd의 최대값을 찾고요. 그 다음에 ac 더하기 bd의 최대값을 찾아라. 자, 그럼 일단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의 최대값을 찾고 싶은데, 자, 각각의 문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봐봐. 여기 A랑 B랑 곱해져 있지? 근데 A랑 B는 하나의 시간에 있지. 그치? 그럼 이 안에서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각각에서 산술기하를 쓰면 되겠지. 그치? 자, 여기서 산술기하 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루트 a제곱 b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는 2ab보다 크거나 같아요. ab는 1보다 작거나 같겠지.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요.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2루트 c제곱 d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8이고요. 2cd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cd는 4보다 작거나 같겠네. 따라서 이놈의 최대값은 얼마? 1 더하기 4에서 5가 되겠죠. 이게 알파예요. 자, 그럼 이제 문자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이번에는 AC 더하기 BD예요. AC는 여기 있고요. BD는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내 말 듣고 있니 얘들아? 어떻게 처리해? A랑 C랑 곱해져 있고 B랑 D랑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둘을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이대로 한번 곱해볼게. 자, 곱하면 전개 한번 해볼까요? A제곱 C제곱 그 다음에 A제곱 D제곱 B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 되겠지. 그게 얼마인 거야? 여기가 2 곱하기 8이니까 16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지금 AC 더하기 BD니까 요거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얼마인데? 얘는 얼마야? 얼마야? 얼마냐고? 얘요, 얘. 모르죠? 그치? 이거 모르면 어떻게 풀 거야? 그럼 얘는 전개가 아니고 뭘 생각해야 돼? 제곱의 합이고 제곱의 합이니까 코시시바르츠 분식을 떠올려야 되겠지. 그치? 제곱의 합이고 제곱의 합이니까 전개를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대로 AC 더하기 BD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요. 그럼 얘 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 AC 더하기 BD는 4보다 작거나 같겠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됐네. 그래서 베타는 얼마다? 최대값 4다.
더해라. 9다. 끝이다. 발바닥이 너무 아픈데? 어떡하지? 오랜만에 키높이를 신었더니 발바닥이 상당히 아프네요 지금. 요즘 엄청 작았어요. 원래 컸어요. 자, 134페이지요. 절대 무슨 문제 하나 보이는데. 그래. 혹시 68번? 네. 에이 설마. 그래. 68번. 68번. 70번에 2번. 70번에 2번이요. 증명하여라. 자, 68번 A가 양수 B가 양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분의 B B분의 A. 자, 이거의 뭔 값을 최소값 그리고 그때 A, B의 값을 각각 구해서 더하래요. 자, 봐봐봐. 어머머머. 아, 네. 얘는 뭐가 일정해? 얘 뭐가 일정해? 곱이 일정하지. 그럼 얘는 최소값 구할 수 있지. 여긴 뭐야? 저 어떻게 건드려야 될까? A에 대한 2차식.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면 되겠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용하면 요거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볼까? 요 부분만. A-1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그냥 A분의 B, B분의 A지. 그럼 이 상태에서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럼 여기는 얘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이 부분은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뒤에 있는 얘 더하기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 2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얼마? 1. 그럼 그때 A, B 값을 찾아라. 자, 그러면 여기는 A가 얼마일 때 최대예요? 1일 때 최대지? 최소지? A가 1일 때. 여기는 뭐일 때 최소야? 2.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뭐니? 야랑 야가 같을 때잖아. 그러니까 결국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지. 됐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가 얼마고? 1이고 B도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 1을 가집니다. 이렇게 가겠네요. 그래서 답은 3이다. 미쳤네. 출석 체크도 안 하고 있었어. 출석 체크. 무슨 말이야? 그렇죠. 소윤이는 또 다쳤어요. 저 어딜 다쳤을까? 개수 뛰다가 혼자 자빠졌어. 다들 몸이 약해서 탈이야. 물론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나는 뭐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자, 70번은 2번입니다. 이거를 지금 증명하라고 했죠. 증명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대우를 구했지. 뭐이면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면 뭐다?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를 증명을 해볼게요. 자, 얘하고 또는이 붙었다는 건 뭐야?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A제곱은 0이 아니죠? 근데 B제곱은 뭐죠? 0이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절대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다. 이 짓을 몇 번 하면 돼? 3번을 해야 되겠지. 두 번째가 뭐겠어? A가 0이고 B는 0이 아닐 때 똑같이 쓰면 되고, 세 번째는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계산은 셀프 쭉쭉쭉 한번 서술해 보시면 되겠어요. 넘겨볼게요. 자, 함수
함수. 자, 140, 141. 1003번. 와, 드디어 함수다. 1011번. 11번. 3번부터 보자. 벌써 1003번이야. 그럼 좀 쉬웠다. 자, 이미 해제된 대해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 f2에는 3fn이다. 이게 뭔 소리일까? 뭔 소리야?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이 짝수면 그걸 반으로 나눈 다음에 이 결과물에다가 3을 곱하세요 라는 뜻이지. 나 뭐야? f 2n-1일 때, 즉 이 안에 있는 수가 홀수라면 마이너스 1의 n승을 계산하세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f 1999와 f 2000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자, 갑시다. 하나씩 해보자고. 이 친구 짝수야 홀수야? 홀수. 그럼 어디다 적용해야 돼? 나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n이 얼마일 때예요? 2000일 때라고? 1000일 때잖아. n이 1000일 때니까 f 1999는 마이너스 1에 1000승 이렇게 되겠네. 맞니? 얼마예요? 1이죠. 이해 못했어 지금 표정. 예? 됐어. 오케이. 원우 씨, 다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F1999를 구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F2000 갈게요. F2000은 얘가 무슨 수니까? 짝수니까 가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 그럼 가에서 n이 얼마일 때야? n이 1000일 때지. 그럼 n이 1000일 때니까 이거의 값은 뭐라고 쓰는 게 맞아? 3f1000이라고 쓰는 게 맞겠지? 그럼 다시 얘를 계산하려면 n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니까? 500을 넣었을 때니까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 250. 아, 그렇죠. 3f250으로 계산하는데 그 앞에 이미 뭐가 곱해져 있어? 3이 한 번 더 곱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식이야. 따라오고 있니? n이 얼마일 때야? 다시 125일 때니까 야는 3f125가 되고 그 앞에 3이 하나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 앞에 3이 하나 더 있는 상황. 이렇게 되지. 왜 N이 500인데 V는 50이에요? 너 수능 그림 찾기 잘하지? 수능 그림 찾기 굉장히 잘하지? 숨겨놓은 걸 또 언제 또 찾아냈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n이 얼마니까? 125니까 그럼 너는 뭐야?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이미 있는 거고 거기다 곱하기 3f 125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이제 누구만 계산하면 돼? 여기가 드디어 홀수가 됐으니까 요놈 시키만 계산하면 돼. 자, 요놈은 나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돼요. n이 얼마일 때야? 63일 때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63승이 되겠네? 알았습니다.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결국? 8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뭐 하래요? 더하래요. 답은 마이너스 80. 오케이. 다음 11번. 아씨, 왜 여기까지 넘어왔니? 지운다. 지우고 여기다 할게요. 다 했으니까. 자, 11번.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요런 자연수의 집합에서 부분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F가 Fx는 X의 약수의 개수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함수 F의 치역이 얘만 남게 되도록 하는 집합 X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물었어. 자, 여러분 치역이 뭐죠? 뭐를 모아놓은 거야? 치역. 뭘 모아놓은 거야? 함수값들만 모아놓은 거지. 근데 그 함수값이 뭐밖에 없어? 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X의 어떤 정의역에 있는 모든 수를 집어넣어도 그 결과만은 2개가 나온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역 X 안에 3, 5 이런 식으로 들어있으면 3의 약수의 개수도 몇 개? 2개. 5의 약수의 개수도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아, 그러니까 결국 저기에 있는 X는 무슨 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소수여야 된다는 소리지. 따라서 집합 X는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 소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2, 5, 2, 3, 5, 7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겠지. 따라서 2의 몇 제곱? 4제곱인데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몇 개? 15개. 오케이? Yeah. So easy. Yeah. 그러면 네. 갈까요? 사실 1010번도 잘 모르겠어요. 1010번도 잘 모르겠네. 오케이. 1010번. 아, 맞다. 아! 그거 가져온다는데 까먹었다. 손가락. 손가락 지시봉이 있는데. 10번.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런 함수, 1차 함수 y는 ax 마이너스 1이고요. a는 양수. 이놈의 공역은 y가 0부터 4까지입니다. 실수 a의 값의 범위는 뭐야? 뭔 소리죠 이게? 자, 일단 함수 문제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범위로 주어졌죠. 이럴 때는 일단 영역을 그려봐야겠지. 정의역은 x값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예요. 이 사이의 범위 안에서 정의가 되고 공역은 0부터 4까지니까 y는 0에서부터 y는 4까지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럼 a라는 애는 쟤는 1차 함수잖아. 그럼 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될지를 이제 그려보라는 말이야. 자, y축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지금. x축은 여기 있죠. 자, 근데 이 직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야? 0,-1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이지. 그치? 아,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는 1차 함수입니다. 그럼 그러한 1차 함수가 저 정의역 안에서 정의되게 하려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자, 일단 a가 먼저 양수여야 된다 그랬잖아. 자,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네? 아, 플러스 1이구나.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플러스 1이잖아. 여기가 아니고 정확히 여기를 지나가야겠지. 여기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0이면 직선이 이딴 식으로 그려지겠지? 근데 얘는 1차 함수가 아니야.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기울기는 얘보다 더 커져야 되겠지. 그치? 얘가 한없이 커질까? 자, 계속 돌려봐. 이 상태에서 쭉쭉쭉 돌려봐. 언제까지 커질 거야? 언제까지? 2,4까지? 그럼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맞죠? 그럼 얘는 함수가 돼? 안 돼? 안 돼요.
요만큼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아 그래서 그럼 이건 안 돼. 그럼 얘보다는 더 기울기가 작아야 된다는 거야. 어디까지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까지. 요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때 a 값을 찾아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0을 대입해보면 되겠네.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오지. 자, 따라서 결론 a라는 애는 일단 0보다는 뭐 해야 돼? 그거 하나 커야 돼. 커야 돼. 1차 함수니까 0이면 안 되잖아. 그리고 2분의 1보다는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도 돼. 이렇게. 됐어요.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 넘겨보죠. 자, 넘겨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풀려 있는 학기가 또 나오죠. 푸시면 되고요. 너무 적은가? 야, 왜 이렇게 많아? 야, 유형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단원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첫 함수 단원이니까요. 어쩔 수 없죠. 다 해와야지. 네. 네. 4주까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좀 풀 시간을 줄게. 142부터 144까지를 이 시간에 다 해결을 할 거예요. 채점까지. 틀린 거 고치는 것까지. 숙제는 그 뒤를 내줄 거니까. 합성함수 전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시작. 숙제는 무슨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내가 알아서 내줄게. 28번. 집합 x가 1, 2, 3, y가 2, 4, 6, 8. 이거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a. 자, a부터. 함수의 개수는 원소가 겹치든 말든 상관이 없지? 그치?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 4개, 2도, 4개, 3도, 4개 해서 몇 개야? 64가지. 함수의 개수 64. 그 다음 1대1 함수의 개수를 b라고 하는데, 자, 1대1 함수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함수값이 겹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4, 4. 그렇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몇 개? 24개.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를 C개. 상수함수는 한쪽으로 몰리는 걸 상수함수라고 하지?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예요? 4가지죠? 그렇지? 끝. 다 더하세요. 33번. 33번. 자, 집합 x는 1, 2, 3, 4예요. f는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 더하기 f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함수 f는 몇 개입니까? 그랬죠? 하나씩 다 넣어보자. x에다가 1, 2, 3, 4를 넣는 거니까 1 넣으면 이거, 2 넣으면 요거, 3 넣으면 요거, 4 넣으면 이거지? 자, 그럼 잘 봐. 맨 위에 거 1 넣은 경우를 보시면 F1은 반드시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럼 F1의 값을 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죠. 4밖에 없구나. 네? 자, 두 번째, F2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자, 문제에서 요거 1대1 함수라 그랬어? 그냥 함수라 그랬어? 그냥 함수라 그랬죠. 즉 함수값이 겹쳐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두 가지가 되죠. 크구나. F3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F4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몇 가지? 한 가지. 무슨 소리? 네 가지. 이렇게. 그래서 뭐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곱해주면 끝나는 거죠. 답은 24가지. 오케이. 34번. 세상에 집합 x는 마이너스 3, 0, 3. 집합 y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세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f x1 더하기 x2는 fx1 더하기 fx2는 뭐야? 다시 fx1 더하기 x2는 fx1 더하기 fx2와 같습니다. 쪼개도 상관이 없다.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나는 그냥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냥 1대1 함수입니다 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함수값이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된다 이거야. 가봅시다. 자, 가 조건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x1하고 x2의 값으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3, 0, 3 세 개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하나씩 다 넣어보는 거야.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원소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f-3 여기다가 마이너스 3하고 0을 넣으면 f-3은 f-3 더하기 f0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맞죠? 마이너스 3하고 0을 넣으면 자 0하고 3을 넣으면 f0은 f0 더하기 f-f3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맞니? 0하고 3을 3은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3을 넣으면 F0은 이렇게 되겠지.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위에 두 개 한번 해석해 볼까? 위에 두 개를 보시면 없어져요? 없어져요? 이 둘은 뭔 뜻인 거야? F0은 0이어야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F0은 F3 더하기 F-3이래. 무슨 말이에요? 이거의 값은 0이어야 된다. 즉 3의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3의 함수값은 서로 부호가 반대여야 된단 말이지. 됐니? 자, 그러면 가능한 경우 한번 가져가 보자. 자, 0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대응해야겠지. 0은 무조건 0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3하고 3은 각각 어디로 대응을 해야 돼? 부호가 서로 다른 두 개로 대응을 해야 되지. 그치? 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4하고 4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하고 2로 대응을 하거나. 그럼 이런 경우가 몇 가지야? 몇 가지야? 두 가지겠죠. 두 가지. 이런 경우는 몇 가지야? 똑같이 두 가지. 그래서 가능한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런 함수의 개수 문제를 풀 때 이 조건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씩 다 넣어보면 되는 거야. 넣어보면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겠지. 또 이것들 말고 이제 합성 함수. Let's get it. 오늘 심화 할까? 심화를 하려면 일단 합성 함수를 해야 되니까 합성 함수를 먼저 합시다. 유형이 26번까지 있거든. 일단은 합성 함수만 해보세요.
숙제 아니요. 지금 이 시간 150페이지입니다. 합성함수. 이 시간에 지금 150페이지까지 먼저 해결해 볼게요. 근데 내일 체육대회인 거 감안을 해야 되겠죠. 뭘 감안을 해? 딱 이 문제만 풀고 하면 돼요. 누구 먼저? 바로 시작하죠. 이게 대수하려면은 지금 하고 있는 함수 확실하게 해놔야 돼. 한수는 근데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 과연 그럴까요? 자, fx하고 gx의 그래프가 이딴 식으로 나와 있대요. 어떻게 나와 있냐 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 fx야. 그다음에 gx는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2고 0고 2고가 마이너스 1, 0, 1 너무 잘 그렸지?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그릴 거냐면 y는 f 합성 g의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자, 함수의 합성함수는 항상 x하고 가까운 걸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변함에 따라 gx가 변하고 그 gx가 변함에 따라 fx가 f가 변하는 거잖아. 그치? 자, 변화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x가 변함에 따라 gx가 변화하고 그 gx에 따라 fgx의 변화를 관찰하려고 해요. 자, x가 변함에 따라 gx는 어떻게 변하고 있어? 계속 뭐 하고 있지? 감소하고 있지? 계속 감소하고 있어. 계속. 자, 그러면 감소하고 있으니까 x의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 감소하고 있어 지금? 얘 지금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정해져 있니? 그렇지 않지? 그래서 점점점점 뭐 한 어디쯤 아니 그냥 계속 하자. 가장 큰 값 이걸 내가 무한대라고 쓸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가 변함에 따라 gx의 값을 거꾸로 가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 그때 얘의 변화를 관찰을 해보자는 거야. 근데 이 친구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하면 얘는 t니까 t가 변함에 따라 ft의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가 t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ft가 되는 거지. 그럼 지금 t 값이 뭐에서 뭐까지 변하고 있어?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보겠다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변하면 그거의 함수값은 뭐부터? 계속 2에서 일정하다가 중간에 뭘로 바뀌어? 감소하는 형태로 바뀌지. 그치? 근데 그 지점, 감소하는 지점이 어디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x가 t가 1인 순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t가 1일 때라는 건 여기가 t잖아. t가 1인 지점이 어디예요? x가 뭐일 때? 1일 때지. 그럼 x가 1인 지점에서 꺾이기 시작한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그려봐. 자, 그려봐. 자, x값이 점점 계속 커질 거야. 언제까지? x가 1이 되는 때까지. 근데 그때 함수값은 계속 얼마야? 2야. 계속 2였다가 1이 되는 순간부터 꺾여서 감소하기 시작하지. 이렇게 그려주면 돼. 답은 몇 번? 4번. 그렇지. 너무 어려운데. 좋지.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도 돼? 직접 식을 만들어도 되는 거야. 자, fx의 식은 어떻게 생겼니? fx의 식은 x가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가지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2라는 결과물을 가져가요. 그럼 gx는
계속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식을 가지지. 이걸 가지고 f 합성 gx의 식을 구하면 얘는 gx 더하기 1 g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그냥 2 gx가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대로 바꿔버리면 gx가 이거였잖아. 이렇게 바뀌고 여기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 1보다 작다고 바뀌고 그대로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식을 써보면 x가 뭐야? 1보다 큰 범위가 되고 여기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지. 아, 목 아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숙제할 시간 좀 줄게요. 155까지. 아, 그럼 지금부터 숙제할 시간을 주면은? 숙제를 안 할게요. 저희 그 어려운 그쪽으로 가시죠. 서술형도 있고 서술은 뭐 세 문제밖에 안 되는데. 코드도 있고. 코드는 뭐? 근데 코드는 어디지? 2차 문제잖아. 선생님 그러면은 그냥 84번까지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아니 그리긴 그렸는데 그림 그렸는데 무슨 이상한 세분인 모양이 나왔어요. 쌤들 시간도. 그러든지. 자, 84번은 굳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세부리가 두 개 나왔는데. 맞아. 그렇게 그리는 게 맞는데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지금 얘는 그래프를 그려라가 아니고 뭐야? 실근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근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2분의 1일 때 그 y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y 값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결과물을 찾으라는 거다. 자, 이게 fx야.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fx가 2분의 1이 되는 x가 몇 개인지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fx 자체를 t로 치환을 하면 이거의 의미는 뭐야? ft가 2분의 1이다가 되는 거지. 답 두 개.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ft가 2분의 1이라는 건 얘를 ft라고 봤을 때 그 결과가 2분의 1이 되는 t 값을 찾아봐라 이거죠. 몇 개야? 그럼 이때 t는 뭐 또는 뭐야? 4분의 1. 4분의 1 또는 4분의 3. 4분의 3이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t가 4분의 1이려면 fx가 4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걔는 fx의 값이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fx의 값이 얘가 4분의 1이 되는 여기겠지.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만 찾으면 되잖아. 몇 개야? 2개.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 fx가 뭐가 되는? 4분의 3이 되는. 4분의 3이 되는 지점을 찾아봤더니 여기지. 역시 몇 개? 2개. 그래서 실근의 x는 총 4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굳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이렇게 수 있어. 생긴 건 맞아요. 응, 맞아요. 여기가 2분의 1이고 0, 1. 응, 맞아요. 근데 풀 시간 줄게요. 10분 남았네. 금방 하겠는데? 파이팅. 내신만. 아니다, 됐다.